처음에 태국 이 경찰 당국이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태국에 한국 불법 체류자 너무 많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뭐 태국 경찰 입장에선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경찰을 설득한 사람, 검찰총장부터 총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총장부터 나서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지난해 8월 태국 경찰 한국인 불법 체류자 너무 많다. 수사 공조에 소극적. 한둘이냐 이런 거죠. 일단 지난해 8월 법무부 차관이 태국 검찰총장 면담 신청했어요. 11월 검찰 간부가 태국 경찰청장 면담 신청했어요. 한국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면담 신청해? 그리고 나서 막판에 12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한 태국 대사까지 접견을 했습니다. 3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소위 3쿠션. 협조 요청이 먹혔죠. 태국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인 잠복 수사까지 해가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에 성공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지난해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그 경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김성태 전 회장이 무시했다며 반드시 잡아오겠다라고 했고 그동안 그래서 뭘 했나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법무부 차관이 계속 이제 면담 신청하는 거예요. 네. 면담 신청, 접견, 면담 신청.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잡아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범죄 영화 또는 뉴스에서 보면은 국내에서 뭐 불법을 저지르고 동남아로 도피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네. 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불법 체류자들 너무 많다. 저는 그중에 상당수가 이런 김성태 회장, 전 회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김성태 회장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수시로 폰도 바꿔가며 지인 차량 바꿔가며 거주지도 바꿔가며 사실은 지금 한 8개월 넘게 계속 검찰이 찾고 있었는데요. 잡아서 내일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준비하고 전방위적으로 뭐 저희가 쥐를 잡듯이 이렇게 다 에워싸면서 궁지로 몰아서 결국은 싹 데려오는 거고 혹시라도 오는 비행기 안에서 딴짓하거나 다른 사람들 만나서 뭔가 꿍꿍이를 보일까 봐 기내에서 딱 체포영장 발의해서 그냥 꽉 붙잡고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난 사람들 보세요. 검찰총장, 태국 검찰총장 만났죠. 태국 그렇죠. 경찰청장 만났죠. 안 먹힐까 봐. 주한 태국 대사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태국과 대한민국의 검찰이 공조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잡아온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자백을 받아내느냐, 또 지금 국내에 알려진 여러 가지 증거들과 실체를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70년 검찰이 쌓아온 노하우와 축적된 자산, 전달된 자산을 계속 빛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쌍방울 수사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검찰의 실력을 보여줄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살아있는 거다. 만약에 그래도 주한 태국 대사까지 접견했는데 검찰총장, 경찰총장, 태국 대사까지 접견했는데도 태국에 불법 체류자 너무 많아요 라고 시큰둥했다면은 김영주 의원님, 만약 다음 카드는 뭐가 있었을까요?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김성태 태국에서 시큰둥한 이유는 김성태 회장이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직 경찰, 전직 검찰 출신일 가능성이 많거든. 개인적인 경호 사단이. 그런 내부 커넥션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 정부의 한동훈 장관부터 검찰총장 여러 가지 어떤 뭐 한국 대사의 힘 이런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어떤 태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옛날에는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한 20% 5대 1의 수준이었습니다. 외교관 수준이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좀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장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태국 범죄자 잘 잡아서 또 서로 나쁠 거 없죠. 공조해서 뭐 한번 마일리지를 쌓는다 그런 생각으로 태국도 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온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인연으로 시작된 검은 인맥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배상윤 KH그룹 회장, 여기도 지금 도피 중이죠. 그다음에 오토바이맨 최우향 쌍방울전 부회장, 전남 조폭 출신이다, 인연이다. KH그룹과는 한 몸통이다. 배 회장은 늘 무리한 투자해 금전적으로 쪼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김성태가 돈 벌려주고 이자를 챙겼다. 또 다른 지인은 김성태는 주가 조락 세력에 자금을 제공하는 쫀칭으로 돈을 불렸다. 쫀칭. 이게 뭡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최우양을 통해 북한까지 뻗은 인맥, 최우양 전 쌍방울 부회장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년, 안부사태 회장 영입, 김정은 측근인 부 김영철과도 접촉했다. 최우양 소개로 김만배와도 인연을 맺었다. 검은 인맥, 조폭 출신 인연이다. 쫀칭. 서재현 부대, 쫀칭이 뭡니까?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쫀칭이라고 하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뭐 조금 그렇지만 쩐주. 그러니까 즉 이제 현금, 뭐 불법 사업이든 불법 투자든 간에 가장 핵심은 뭐 신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신뢰는 돈. 현금이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검은 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이 분이 다른 어떤 범죄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금융시장을 이렇게 교란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불법 자금을 가지고서 선량한 사업 자체를 이렇게 거무게 만들면서 사회를 굉장히 악하게 만든 그런 주범이다. 그래서 그 뭐 조폭이라고 해서 물론 다 나쁘겠지만 조폭이라고 해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쫀칭이라는 불법화된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굉장히 큰 악질 중에 악질적인 범죄라는 말씀이죠. 예.